오늘은 제가 그동안 2021년 코호트 조사 결과 궁금해서 찾아보던 중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코호트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오늘 자료 결과보다는 담당하신 연구한 교수님이 쓴 파킨슨 대학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원모 활동의 나응터라는 자료실에서 11월 23년 11월호에 실린 글이에요. 음, 음, 여기에 PDF 파일로 된 것을 제가 열었어요. 네, PDF 파일. 음, 지가 있고, 여기 아버지의 나이라는 정호성님의 시대 있고요. 파킨슨병, 두 번째로 빈번한 신경퇴행성 질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유상원 교수입니다. 유상원 교수. 파킨슨병은 어떤 병인가요?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기술하여 알려져 질병명이 그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이 질환은 대표적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 결핍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몸이 느려지고 경직되며 걷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지저하 및 신경정신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얼마나 많이 발병하나요?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국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구 1000명당 1, 2명 정도의 비율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파킨슨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파킨슨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6년 대비 무려 15.3%가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50년에는 총 인구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2050년 되면 총 인구의 50%, 파킨슨병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파킨슨병은 매우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관련 증상들은 크게 운동기와 비운동기와 운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운동기를 전구 단계라고 하는데, 전구 단계에서는 비운동 증상들이 길게는 수년 전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렘 수면 장애, 후각기능 장애, 변비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는 꿈의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가벼운 중얼거림부터 사지의 과격한 움직임까지 다양합니다. 수면 장애는 파킨슨병 진단 전, 진단 시, 진단 후 질병의 어느 시점에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 전 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우려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모든 일반인이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진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의 전 주기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관계가 있고요. 비운동기를 전구 단계를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운동기가 임상 증상이 나타날 때 전구 단계는 수면장애, 자율신경장애, 후각장애, 정서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비운동기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떨림, 행동의 느림, 몸의 경직, 자세성 반사의 소실, 보행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행동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의료인들은 이를 서동증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보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행동이 느려졌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운동 증상이 발생하면 신경과 전문의는 진찰을 통해 도파민 결핍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먼저 선별하게 됩니다. 해당 신경학적 진찰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소견으로 판단되는 경우 파킨슨병으로 진단합니다. 최근에는 도파민 신경 영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왼쪽 거는 정상, 오른쪽이 파킨슨병. 이 자체가 끊어져 있죠. 앞서 언급한 비운동 증상 전부가 진단 전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이 진행하면서 비운동 증상이 누적되고 악화되어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 증상 역시 악화됩니다. 따라서 진단 이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파킨슨병은 매우 긴 전구 단계를 거쳐 운동 증상이 발생한 후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전구 단계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증상들 모두가 파킨슨병 기원은 아닙니다. 수면장애, 후각소실, 변비 등의 증상이 지속되며 장기간 있다면 한 번쯤 신경과 전문의 진료 면담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파킨슨병의 표준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물 치료와 질병 초기를 지나 중후반기로 접어들었을 때 약물 치료의 효과 연장을 위한 수술 치료입니다.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의 대체 치료는 아니며 수술 이후에도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의 모든 증상이 약물로 완화되지 않으며 수술도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파킨슨병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세로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두 표준 치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 치료와 운동을 통해 최상의 신체 기능을 유지 및 향상할 수 있고, 이는 일상생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운동이 더 우월하다는 의학적 권고는 없지만 수영, 걷기, 체조, 태극권, 요가,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재활과 운동의 효과는 질병의 진행과 상관없이 신체활동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질병의 진행에 따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신체 조건, 현재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파킨슨병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노인 인구에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보니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도 함께 관리받는 경우가 많으며 감기, 소화불량, 관절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도 빈번합니다. 파킨슨병이 걱정되어 노인성 장애에 대한 관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약제들은 파킨슨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제, 특히 항구토제 계열의 약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담당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병에 좋은 음식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고른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호소하는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은 해당 질환에 맞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파킨슨병은 다양한 증상이 진단 수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어 의료인들도 진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근본적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아 많은 환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앞서 소개한 표준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성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에 다가가기 위해 2020년부터 가톨릭대학교 뇌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치료제 개발에는 뇌 자원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다학제 연구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뇌은행은 한국뇌은행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용기를 내어 질환 극복을